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고 그들의 사상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사상가 6인의 통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떤 철학자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소크라테스, 질문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탐구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과 가정.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외부적인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결국 삶의 의미는 사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질문하시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오.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인지 탐구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은 내 가치를 반영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너무 바빠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으셨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고요한 곳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나 자신을 아는 첫걸음이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플라톤, 그림자가 아닌 진실을 보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삶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철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삶의 목적은 완전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자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에게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 아래에서 진짜 사물을 본다면 그는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 명예, 권력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더 높은 차원, 즉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데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오.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오. 하루를 살아갈 때 단순히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길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이데아를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진실을 찾고 있나요? 니체,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 플라톤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했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의 유명한 선언.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 가치나 신념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대는 전통적 가치들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초인이란 기존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성공을 돈과 명예로 정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을 창작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니체는 말합니다. 첫째, 남이 정해준 꿈을 따르지 마시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셋째,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시오. 여러분은 지금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고 있나요? 빅터 프랭클,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라. 20세기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이나 창작을 통해 의미를 찾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기, 고난을 견디는 태도를 통해 의미를 찾기. 이러한 그의 철학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삶이 힘들 때 프랭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시오.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일을 찾아 적어 보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오. 달라이 라마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죠. 하지만 불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변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온한 마음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낍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망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온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명상을 해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작은 친절 하나가 결국 나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길을 가다 문을 잡아주거나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행복을 어떤 조건에 맞추면
그 조건이 사라질 때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부의 기준에 의해 행복이 좌우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장폴 사르트르,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을 원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삶의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귀족은 귀족답게, 농민은 농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그런 정해진 본질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본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예술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랑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또 어떤 사람은 봉사와 나눔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정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주체적인 삶을 사세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내 선택을 정당화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세요. 둘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세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너의 본질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돈을 선택한 사람은 돈이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사랑이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지혜가 삶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일치하나요? 셋째,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너의 정답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6명의 철학자들이 전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하라. 플라톤, 그림자가 아닌 진리를 보라. 니체, 남이 정해준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 빅터 프랭클,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달라이 라마,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장폴 사르트르,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자의 생각에 가장 공감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